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의 저자 김상규의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상규 의원께서는 규제가 우리 경제성장 동력을 죽인다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셔서 사실 감사를 세게 하면은 공직사회가 움츠러들고 소극행정을 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을 때도 가능하면은 감사의 그 방향을 공직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재량의 틈을 좀 더 넓게 줘서 규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상규 의원님께서 유연한 사고 또 이 규제를 없애야지 경제가 산다는 소신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셨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기억을 가지고 마산이라는 이런 시골 이 바운다리에서 성장을 해서 서울 무대에서 촌놈 취급을 받으면서 촌놈띠를 못 벗다가 차츰차츰 유연한 사고로 바뀌고 그래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진 그런 한 인물의 변천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김상규 의원의 살아온 발자취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해보고 오랜 경험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내고 경제 전문가로서 이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 전문가로서 세상을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고뇌에 따른 역작이 나왔습니다. 김상규 청장 차관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후배 공직자입니다. 김상규 청장은 수시로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하시면 좀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쓴소리라고 할까? 과감한 비판. 근데 그게 꼭 대안이 있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제3의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높이 사고 다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김차관만한 분을 찾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놓치기 아깝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저 또한 동향 출신으로서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박수 경제하면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바로 우리 경제 전문가 김상규 차관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뭐 경력에서도 나와 있고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출발해서 다 거쳤습니다. 두루붙이시고 또 조달청장도 하시고 감사위원도 하시고 청와대도 근무하시고 그렇다고 경제만 또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전신인 새누리당의 또 수습 전문위원으로 정치 감각도 익힌 분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두루두루 갖춘 분이 우리 김상규 차관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되면은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이 아닌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겉으로 보이면서도 조금 전에 우리 감사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칙주의자고 또 항상 바른 길을 이렇게 걸어오신 공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창원이나 우리 경남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많이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 경남이 위상이 많이 추락하고 창원도 최근에 와서 굉장히 어려워진 게 가장 문제가 경제 문제죠. 지역의 산업의 문제고 그것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가장 잘 꿰뚫어 볼 수 있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김상규 차관이 아닌가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김상규 친구를 딱 보면 얼굴에 모범생 이렇게 쓰여 있죠. 마산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행정고시가 되고 관계로 길을 걸어서 갔고 저는 언론계로 나와서 아주 서울에서 수시로 자주 만났던 기억입니다. 기재부에 있을 때 또 조달 청장을 할 때는 근데 김상규 친구가 빈말이 아니라 창원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사실 기자 생활 30년 동안 경제부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상규 친구는 이른바 그 관료들의 언어를 쓰지 않고 경제를 굉장히 쉽게 그리고 창원 경제의 문제점을 아주 간결하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가 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 책을 내놨습니다. 창원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의 저자 김상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제가 이제 외환위기의 경험을 담았습니다. 제가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외환위기만큼 인상적인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잘못 정책을 관리하면 나라가 거덜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게 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젊었던 것 같아요. 젊었고 그리고 그는 외환위기는 내상이었어요. 다른 거는 다 좋았는데 국제 수지가 안 좋아서 생긴 이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것도 했지만은 또 하나는 재정이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타박상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 국가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 이게 5천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앞으로 이게는 외상이 아니고 이게 속병이다. 당뇨병 같은 어떤 굉장히 우리가 치유하기 힘든 그런 병을 점점 우리가 빠져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부는 그 원인이 사실은 밝히는데 2부를 두는데 2부는 정치 기획만 있고 경제 기획은 없다는 게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이 봐서 정치인데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그리고 아까 탈원전 문제 이런 것이 우리 경제를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노폐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더 쌓아버리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거 왜 그러냐?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약점인데 포퓰리즘과 편가르기인데 그것이 우리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게 2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3부는 이제 제조업을 살리자는 내용인데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입니다. 근데 경제를 살리는 이런 내용이 물론 정치가 잘 돼야 됩니다. 정치가 바로 돼야 큰 방향에서 정립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도덕성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을 전환을 해주는데 AI 말은 합니다. 소프트웨어 말은 쉽게 하는데 소프트웨어 이런 거 잘하려면 생각을 공유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공유를 하면 상대방의 권리를 잘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지적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돼야 되고 또 상대방 아이들을 도둑질하는 이런 게 없어야 이런 게 더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부는 바로 이제 창원 경제 문제를 다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의 아픔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이 원래 창원 국가산단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진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을 키워냈고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선 그런 지역이었는데 요즘 와서 그게 시들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창원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정치가 또 잘 되려면 사실은 도덕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염치와 치에 벗어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까발리면서
그 노골적으로 자기 편만 챙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날에는 그래도 그 안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런 도덕의식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는 물질에서 정신으로 옵니다. 우리가 결국은 도덕적인 삶을 가야 우리가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남의 아이디어를 존중해주고 남의 어떤 아이디어를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분위기가 돼야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새로운 AI 산업 이런 게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은 참 역동적인 그런 곳입니다. 마산은 어떤 민주화의 성지가 되고 있고 또 창원산은 우리 산업화의 어떤 전진기였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또 우리 바다를 지킨 해군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국방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더불어 가지고 있는 참으로 인상적, 역동적인 그런 곳인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더욱더 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더 아름답고 또 우리 창원 진해 마산은 그 자연 환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잘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집도 아름답게 꾸미고 문화도 그렇게 가꾸어 가야 될 것 같고 행복한 삶을 같이 누리는 아주 복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치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